안녕하세요. TMTV입니다. 많은 분들께서 동남아에 출장이나 남성들끼리 여행을 간다고 하면 일부 사람들은 무조건 성매매도 코스처럼 들렸다가 올 것이라고 생각하기도 하는데요. 여행 자체를 즐기시거나 성매매에 거부감을 갖는 사람들도 있지만 반대로 이미 많은 남성들이 동남아에서 유흥을 즐기고 자랑하듯이 친구들에게 이야기하고 이러한 것들이 해당 국가에서 사회적인 문제로 화제가 되어 한국의 이미지가 손상되기도 하죠. 태국의 경우에는 세계에서 가장 많은 해외 관광객들이 찾는 국가이다 보니 성매매를 한 남성이 돈을 주지 않아서 여성과 생기는 문제들과 반대로 남성에게 돈을 뜯어낼 목적으로 접근하는 세대 범죄와 같은 문제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흥 자체가 굉장히 큰 관광 수입이 되기 때문에 국가에서도 별다른 제재를 가하지 않고 있죠. 필리핀에서도 한국인들의 이러한 모습들이 크게 문제가 된 적이 있는데요. 물론 필리핀에서도 KTV라고 부르는 가라오케나 바에서 많은 성매매가 이루어지는데요. 한국과 필리핀에서 사회적으로 이슈가 됐던 부분은 많은 사람들이 초급 영어를 배우기 위해 방문한 어학연수 과정에서 주로 발생되었습니다. 필리핀 여성과 연애를 하다가 여성이 임신을 하면 그대로 한국으로 도망친 것이죠. 한국에서도 뉴스에 자주 등장한 이야기이며 최근에는 이 과정에서 태어난 아이들의 아빠를 찾아주는 브로커들도 생길 정도입니다. 그렇다면 사회주의 국가인 베트남은 어떨까요? 당연히 베트남도 한국과 마찬가지로 성매매가 불법인데요. 코로나 사태 이전에 이미 많은 한국 기업들이 진출했으며 한인타운도 존재했었죠. 그러다 보니 당연히 한국인들을 상대하기 위한 KTV에서 자연스럽게 성매매가 이루어졌습니다. 또한 최근 몇 년간 베트남이 관광지로 굉장히 유명해지고 경기도 다낭시라고 불릴 정도로 한인들이 많이 유입된 것도 사실입니다. 워낙 많은 사람들이 관광을 가다 보니 당연히 성매매를 찾는 사람들도 많았던 것이죠. 한편 한국과는 다르게 베트남은 인터넷의 보급이 스마트폰의 보급과 거의 같이 진행되었는데요. KTV가 아닌 채팅 어플을 이용한 개인 성매매가 성행하게 되고 당연히 그에 따른 범죄가 많이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전한 방법을 찾는 분들이 가라오케를 방문한 것이죠. 하지만 이것은 베트남을 잘 모르기 때문에 안전하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베트남은 성매매가 돈은 되지만 국가 이미지를 망친다는 보수적인 성향의 국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래전부터 성매매를 단속했으며 예전에는 외국 남성과 베트남 여성이 호텔에 함께 들어가는 것도 불법이었습니다. 물론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실질적인 단속은 주로 11월에 공안들의 실적 채우기용으로 이뤄지고 나머지 기간은 용돈 벌이가 목적인 경우가 많아서 실제 적발이 되더라도 뒷돈으로 무마시키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최근 몇 년 사이에는 정부에서 성매매 근절을 큰 이슈로 다루면서 단속을 하는데요. 코로나가 터지기 바로 이전에도 공안들이 가라오케에 들이닥쳐 한국인 매니저와 여성 종업원들을 불법 성매매 알선 등의 혐의로 체포하였으며 다른 가라오케에서는 한국 남성들이 여성 종업원들과 소위 말하는 2차를 나갔다가 자신들이 머물고 있던 아파트에서 공안에게 성매수 혐의로 전원 체포되기도 했으며 조사를 받고 이틀 후에 풀려나기도 했습니다. 베트남은 현행법상 영장 없이 범죄의 용의자에 대한 구속수사를 최대 9일까지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성매수 외국인들의 경우에는 행정처분 대상이며 벌금은 50만 동에서 100만 동 정도로 굉장히 약한 편이지만 경우에 따라 강제 추방까지 당할 수 있습니다. 단순 관광에서는 큰 의미가 없을지 모르지만 현지에서 회사를 운영하는 사람들의 경우에는 큰 손해를 보게 되겠죠. 또한 언어가 통하지 않으니 많은 사람들이 대사관에 연락해서 도움을 청하곤 합니다. 일부 사람들은 동남아 가라오케 투어가 필수 코스처럼 생각할 정도니 심각한 것이죠. 한편 같은 날 다른 한국인이 운영 중인 가라오케도 공안들이 들이닥쳤는데요. 이들은 접대부와 조점 밖을 나간 손님 리스트를 확보하여 이들이 옮겨간 호텔을 포위해 모두 9명의 한국인 남성을 성매매 혐의로 체포하기도 했습니다. 조사 과정에서 성관계를 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된 70대 남성은 바로 풀려났지만 나머지 사람들은 모두 인근 유치장에서 오후까지 조사를 받아야만 했습니다. 이날 성매수 남성들뿐만 아니라 관리자급 여성 2명은 한국인들보다 더 많은 시간 동안 조사를 받아야 했습니다.
베트남에서 성매매를 조직적이고 지속적으로 알선하는 경우에는 5년에서 10년의 징역형을 선고받을 수 있기 때문이죠. 현지에 파견된 경찰 관계자는 수사는 전적으로 베트남 공안의 영역이며 수사 과정에서 인권 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요청하고 있다고 전하기도 했는데요. 성매매의 경우 최근 정책적으로 근절시켜야 한다고 생각하는 엄연한 불법이기 때문에 성매매에 관련된 사람들이 보호받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한편 베트남의 북부와 중부를 대표하는 하노이와 다낭은 관광 자체를 목적으로 하시는 분들이 많이 방문하며 유흥을 즐기기 위한 분들은 남부를 대표하는 호치민을 많이 방문하시는데요. 현지 관계자에 따르면 2018년도에 호치민시를 찾은 한국인 관광객은 약 100만 명에 가까우며 전년 대비 70% 정도 급증했고 이중 성매매를 포함하는 관광이 적지 않다라며 최근 대대적인 성매매 단속은 섹스 관광에 대한 일종의 경종이라고 전했으며 과거 연중 불시에 성매매 단속을 진행하였지만 최근에는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또한 베트남에서는 동시다발적이고 대대적인 성매매 단속에 대하여 공안 파벌 간의 싸움으로 보기도 하는데요. 업소 뒤를 봐주던 공안끼리 이권을 놓고 다툼을 벌이는 과정에서 표적 단속을 한다는 것이죠. 이러한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며 점점 증가하다 보니 대사관에서도 베트남을 방문하시는 분들에게 항상 주의하라는 안내를 하기도 하는데요. 현지 소식으로는 성매매에 대한 공식적인 처벌 수위는 낮지만 공식 과태료 외 비공식적으로 치르는 대가는 수백만 원에 이른다고 합니다. 이와 같이 최근 베트남은 정부가 성매매 근절을 목표로 대대적인 단속이 자주 이루어지는데요. 단속이 2만 5천 원에서 5만 원 정도의 벌금만이 고려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런데 일반 관광도 아닌 국제 결혼을 하기 위하여 베트남에 방문하신 분들 중에도 간혹 현지에서 가라오케나 집창촌과 같은 성매매를 안내해 주길 바라시는 분들도 계신데요. 여성분이 자신과 맞선을 보고 결혼을 결정한 남성이 같은 날 밤에 다른 여성과 잠자리를 가졌다는 것을 알았을 때 어떠한 기분이 들까요? 시작부터 감정의 벽이 생긴다면 그 결혼은 절대 성공할 수가 없겠죠. 서로 죽을 만큼 사랑해서 한 결혼도 실패할 수 있는 것이 결혼인데 말입니다. 또한 현실적으로도 여성과 결혼을 약속하는 과정에서 서약서도 작성하게 되며 업체에서는 해당 결혼을 진행하기 위한 예식장과 신혼여행 등을 예약하게 되는데요. 만약 신랑분이 성매수 혐의로 공안에게 적발되어 강제 추방을 당하게 된다면 적은 금액의 벌금뿐만 아니라 공항들에게 제공하는 뒷돈도 필요할 수 있으며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금전적인 문제로 업체와 분쟁을 벌이게 될 수도 있는 것이죠. 하지만 역시 가장 큰 문제는 국제결혼을 중도에 취소하거나 포기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인생의 중요한 결정을 하기 위하여 바쁜 와중에 시간을 내어 베트남까지 가고 운 좋게 정말 좋은 여성이다라고 생각되는 분을 만났지만 결국 결혼을 진행하지 못한다면 물질적으로나 정신적으로 가장 큰 피해가 되는 것입니다. 하룻밤의 유흥이 평생을 좌우하는 결혼과 비교되어선 안 되겠죠? 물론 모든 국제결혼을 하시는 분들이 성매매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일부 이야기입니다. 또한 베트남은 현재 가장 성장률이 높고 빠르게 성장하는 국가이기 때문에 그만큼 모든 것들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국가입니다. 베트남인들의 생각이나 상식뿐만 아니라 국제결혼도 예전과는 달라지고 있는데요. 베트남을 방문하실 때 최근 베트남의 상황이 아니라 오래전 베트남만을 생각하시고 행동하신다면 어떤 피해가 이어질지는 알 수 없습니다. 아는 사람이 없는 외국이라고 해서 성매매를 포함한 모든 것들이 용납되지는 않습니다. 이상 틈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